시세 조사는 사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세가 3억 2천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 채권을 만약에 우리가 2억 8천에 매입을 했다 칠게요. 그럼 4천만 원이 남죠. 나중에 우리가 3억 2천에 그냥 낙찰을 받아서 3억 2천에 그대로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낙찰받은 돈은 3억 2천, 매도한 것도 3억 2천. 양도소득세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채권을 2억 8천에 매입했기 때문에 4천만 원이 남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NPL의 유입 방식이죠. 반갑습니다. 자유로 경매 NPL의 자유로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회원님과 함께 NPL 물건을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직접 검색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유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NPL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NPL을 배우기는 했는데 네. 제가 직접 정보지를 한번 보면서 네. 합상하는 것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협상하는 게. 네, 그래서 오늘은 물건을 찾고 직접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건을 협상할 때 내속을 드러내지 않는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우리한테 더 유리하다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물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느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경기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요. 네, 그러면 경기도 어디로 갈까요? 경기도 오산. 경기도 오산. 네. 자, 물건은 뭐 아파트로 갈까요? 주택 뭐 선택을 해주세요. 아파트가 좋겠지요? 하나 골라주세요. 뭐 아무거나 골라볼까요, 그냥? 네. 네. 가운데 있는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 옥션에는 이 부분이 임차인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지금 없다라고 하게 되면 임차인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근저당, 간혹 또 개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도 역시 협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보면은 근저당 SC은행과 서대구 신협이 있는데 2억대, 그 다음에 1억 3천, 현재는 지금 2억 6천이 최저가죠. 2억 6,800. 그러면은 약 한 3억이 좀 넘겠죠. 근데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꽉 차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보다 이 부분이 굉장히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권이 금액이 더 높아야 돼요. 채권이 금액이 더 높아야 최저가로 떨어져 있는 이 금액에서 협상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물건은 지금 힘들다고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힘들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최저가가 2억 6,800이고 지금 현재 근저당만 따졌을 때 한 3억 3천 정도가 되는데 근저당이 꽉 차 있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근저당이 꽉 차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협상이 가능하겠죠. 그 대상은 여기로 여기 채권 이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채권을 매입을 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첫 번째 근저당은 2억 300이기 때문에 아직 최저가보다 한참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근저당은 팔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유하정이라는 전입이 있는데 미상임차인이고요. 미상임차인이고 근저당. 근데 우리는 이 NPL을 하면서 이 미상임차인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내용까지도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을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서로 채권을 사고 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 임차인의 미상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누군가가 선순위로 임차인이 있단 말이에요. 선순위로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준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무상거주인지 아니면은 소유자하고 어떤 뭐 가족관계인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놓은 다음에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을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채권을 매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근저당권자가 갖고 있는 이 정보들을 전부 다 확인을 우선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죠. NPL로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그 앞에 선순위로 되어 있는
세입자의 정보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그러면 경매 세입자뿐만이 아니라 해당 근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방해세라든지 임차인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뭐 경매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외로 이 사건의 토탈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매를 하게 되면 당해세라든지 뭐 이상 임차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정말 알 수가 없는데 경매인으로는 알 수가 없죠. 네, 근데 MPL로 저희가 채권을 매입한다고 하면 그런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해당 사건에 대한 전부 다 알 수가 있어요. 다만 경매하시는 분들은 모른다라고 단정은 못 짓고요. 방법은 있죠. 해당 당사자, 이해관계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알 수가 있죠.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어렵죠. 네네네. 자, 그러면 해당 물건의 금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400만 원이고, 근데 얘는, 첫 번째 근저당이 2억 4,700, 그 다음 8,700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채권의 최저가 2억 400보다도 네, 근저당으로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조금 더 많이 있겠네요. 이 많이 있을 때는 이 근저당이 원금, 여기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두 번째 근저당을 전제로. 그래서 첫 번째 근저당, 다만 근데 이 동일한 회사에서는, 동일한 은행에서는 이 채권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추가 대출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자는 동일한 채권을 선순위서부터 후순위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채권을 뭐 만약에 매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금액을 합산해서 아마 협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판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말이죠.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지금 근저당으로 3억이 넘는데 네. 이 감정가가 3억이 지금 채 안 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MPL 협상하기가 어떤가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근저당 설정 비용이 3억이 넘잖아요. 이 3억이 넘는데 이 돈이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금이 얼마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유튜브 강의에다가 올려놓은 것처럼 근저당의 원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저당 나누기 110%에서 150%까지 일일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딱 떨어지는 숫자가 원금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아파트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시세조사는 사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세가 3억 2천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 채권을 만약에 우리가 2억 8천에 매입을 했다 칠게요. 그럼 4천만 원이 남죠. 나중에 우리가 3억 2천에 그냥 낙찰을 받아서 3억 2천에 그대로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낙찰받은 돈은 3억 2천, 매도한 것도 3억 2천. 양도소득세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채권을 2억 8천에 매입했기 때문에 4천만 원이 남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NPL의 유입 방식이죠. 그러면 은행하고 협상만 잘 된다고 하면 그렇죠. 싸게 매입하면 너무 좋은데 하지만 싸게 안 팝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싸게 안 팔아요. 아파트를 봤으니까 이제 네. 다세대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다세대요. 예. 그러면은 뭐 다세대 저희가 부산에 채권을 좀 매입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일단 질권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채권을 매입을 해서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입찰을 들어갈 예정인 그 물건들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물건은 17채예요. 17채를 저희들이 매입을 한 사례입니다. 현재 이 임차인이 1억 2,500만 원이 있고 다행히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1억 2,500만 원의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돈을 전부 다 받고 벌써 이미 이사를 갔어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세입자 거의 대부분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돈을 다 돌려받고 나가는 그렇게 참 다행스러운 그런 사건이긴 합니다. 그럼 명도의 어려움은 전혀 없겠네요. 명도의 어려움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일단 지금 비어져 있는 데가 거의 대다수고 요거는 저희들이 채권을 매입할 때부터 이 부동산을 저희가 유입하기 위해서 유입한 다음에 여기는 굉장히 임차도 굉장히 잘 되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고 해당 물건의 컨디션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주위에 있는 주택들이랑 비교해 봤었을 때도 컨디션이 상당히 괜찮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임차도 굉장히 좀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채권을 매입한 다음에 유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낙찰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 입찰 날짜가 남았는데 네. 혹시 채권 매입 내용을 공개해 주셔도 되나요? 채권 매입 금액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찰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 매입한 금액을 공개는 하면 안 되죠. 채권을 계약할 당시에 계약서에는 분명히 들어갑니다. 제3자에게 발설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네. 누가 개인이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큰 금액인 것 같은데 네. 이런 거는 어떻게 투자를 하나요? 네, 이것도 저희 회원분들 한 10분 정도가 모여서 같이 공동으로 투자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근저당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질권을 설정을 했는데 이 근저당을 상대로 대출이 진행이 됐고요. 그 대출에 대한 금액을 그 10명이서 이자 부분을 나눠서 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채권을 매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럼 17채라고 하면 채권 매입 금액이 상당히 큰데 그럼 계약은 자유로 경매와 계약을 하고 나머지 공동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또 투자자와 자유로 경매학원과 같이 따로 계약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저희 법인과 실제 이 근저당권자와 계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서 서류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저희 법인과 투자자는 또다시 채권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 계약에 대한 것은 항상 투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것들을 계약을 할 때 뭐 물론 저희 자유로 경매 MPL 법인으로 등록을 하긴 했지만 자유로 법인과 등록을 한 거는 한 것이고 그 외로 나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이만큼 했으니까 자유로 법인과 각자의 또 계약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나중에 채권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더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 직접 채권 매입하는 거를 전화 통화하는 걸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물건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유로님 그러면 네. 물건 추천도 해주시나요? 네, 물건 추천도 당연히 하죠. 저희는 매주 하고 있잖아요. 토요일 날 저희 낙찰반에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앞으로 할 물건들도 한번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MPL 물건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같이 진행해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건데 어느 정도 공부는 해 놓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은 공부해 놓고 그 다음에 물건 찾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MPL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가능합니다.